칼매기, 사막. 콘스탄틴 트레블로프가 작업실로 개조한 소린의 집에 있는 객실 가운데 하나. 왼쪽과 오른쪽에는 내실로 통하는 문, 정면에는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통상적인 객실 가구 위에 왼쪽 모퉁이에 있는 책상이 있고 왼쪽 문 옆에는 터키식 소파와 책장이 있으며 창과 의자 위에는 책이 놓여 있다. 저녁, 갓 아래서 램프 하나가 불타고 있다. 어둑하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와 굴뚝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야경꾼이 딱따기를 두드린다. 메드벤체코와 마샤가 들어온다. 코스탄틴 가블릴리치.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네. 코스차는 어디 있니? 코스차는 어디 있어? 하고 노인네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니 그 사람 없으면 사실 수 없나 봐요. 고독이 두려우신 게지.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날씨야. 벌써 이틀째라고. 램프에 불을 키우면서 호수에 파도가 일어요. 엄청나군요. 정원이 어둡군. 정원에 있는 저 무대를 치우라고 말해야 하는데 해골처럼 벌거벗은 채 흉하게 서 있는 데다가 바람 때문에 장막이 소리를 내는구먼. 어젯밤에 그 옆을 지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갑시다, 마샤. 집으로. 부정적으로 고개를 젓는다. 여기 남아서 밤을 보내겠어요. 간청하듯. 마샤, 가자고. 우리 어린 것이 필시 배고플 거야. 별거 아니에요. 마트료나가 젖을 먹일 거예요. 애가 안 됐어. 벌써 사흘밤이 내 엄마가 곁에 없었으니. 당신은 따분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철학적인 얘기라도 하더니 요즘엔 계속해서 어린애 집으로 타령만 하니 더 이상 다른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갑시다, 마샤. 당신 혼자 가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주시지 않을 거야. 주실 거예요. 부탁하면 주실 거예요. 좋아, 부탁해보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일 오는 거야? 담배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내일. 귀찮게 따라다니기는. 트레플로프와 폴리나 안드레이브나가 들어온다. 트레플로프는 베개와 담요, 폴리나 안드레이브나는 침대 시트를 가져와서 터키식 소파에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는 트레플로프는 자신의 탁자로 가서 앉는다. 이건 왜 엄마? 뾰트르 니콜라에비치가 코스차 옆에 자리를 펴달라고 하셨거든. 조요, 내가 이부자리를 편다. 한숨을 쉬고 나서 나이 들면 어린애 같아져서 책상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팔꿈치를 갠 채 원고를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가겠어. 잘 있어, 마샤. 아내의 손에 키스한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장모의 손에 키스하려고 한다. 기분 나쁘게. 뭐야, 잘 가게. 안녕히 가세요, 콘스탄틴 가블릴리치. 트레플로프가 말없이 손을 내민다. 메드벤체코가 나간다. 원고를 보면서 코스차, 당신이 진짜 작가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고맙게도 잡지사에도 이렇게 돈을 붙여오다니요.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멋쟁이가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코스차. 나의 마센카를 조금만 정답게 대해줘요. 자리를 펴면서 그 사람 놔두세요, 엄마. 트레플로프에게 괜찮은 아이예요. 코스차, 여자들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다정하게 봐주면 그만이죠. 경험으로 알아요. 트레플로프가 탁자에서 일어나 말없이 나가버린다. 화나게 했잖아요. 귀찮게 따라다녀야 했나요? 내가 불쌍해서 그래, 마센카. 그렇기도 하겠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다 보고 다 알고 있어. 모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희망 없는 사랑. 그건 소설에서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기 자신을 망쳐도 계속 무엇인가를 기다려도 좋은 기회를 바라는 것도 안 돼요. 가슴속에 사랑이 생겨나면 쫓아버려야 해요. 남편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리로 가면 모든 걸 잊게 되겠죠. 가슴에서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다른 방에서 음울한 왈츠가 연결된다. 코스차가 연주하는구나. 괴로워하는 거야. 왈츠에 맞춰 소리나지 않게 두세 바퀴 돈다. 중요한 건 엄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문을 전근시켜주기만 하면 거기서 한 달 안에 잊어버릴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 모든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왼쪽 문이 열리고 도른과 메드벤체코가 소린이 탄 휠체어를 밀고 온다. 우리 식구는 모두 6이에요. 그런데 밀가루는 1푸드에 79페이트 하나 한다니까요. 또 시작이군. 만족해서 웃으시는군요. 암탉들이 선생님 돈을 쪼아먹지 않으니까요. 돈 말이요? 이보시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한 대가가 고작 2,000루블을 저축했다오. 그것도 얼마 전에 외국에서 모조리 써버렸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 말이오. 가지 않겠어요? 미안한 얼굴로. 그러게 도통 말을 줘야 말이지. 쓰라리게 우라같이 민 얼굴로 속삭이듯 당신을 보지 않았으면. 휠체어가 방의 왼쪽 가운데서 멈춘다. 폴리나 안드레이브나 마시아 그리고 도른이 그 옆에 앉는다. 서글픈 표정의 메드벤첸코가 한쪽으로 물러난다. 여기도 무척 변했군요. 객실을 서재로 만들다니. 콘스탄틴 가블릴르이치가 여기서 일하는 게 더 편하대요. 원할 때면 정원으로 나가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야경꾼이 딱따기를 두드린다. 누이는 어디 있나? 트리고린을 맞이하러 정거장에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의사 양반이 누이를 이곳으로 불러오라고 한 걸 보면 내 병이 위중한 모양이요. 잠시 침묵한 다음 내 병이 위중한데도 아무 약도 주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뭘 바라세요? 신경안정제? 소다? 키니네를 드릴까요? 저런 또 철학이 시작되었군. 오, 이 무슨 형벌이란 말인가. 머리로 소파를 가리킨다. 내가 놓을 자리를 편 거요? 그렇습니다.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고마워요. 노래한다. 달은 밤하늘을 떠가고 코스차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고 싶군. 제목은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인간. 언젠가 젊었을 때 나는 문사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소. 멋지게 말하고 싶었지만 혐오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을 놀린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생각해도 땀이 날 지경이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지 못했어. 언제나 도시에서 살고 싶었는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생을 마치고 있으니 그것 참. 4등간이 되려고 하셨는데 되셨잖아요. 웃는다. 노력해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62살의 나이에 인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한 겁니다. 고집불통이시군. 나는 살고 싶다. 그 말이요. 그건 경박한 짓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선생은 배부른 사람처럼 생각해요. 배가 부르니까 인생에 냉담한 거요. 선생한텐 모든 게 마찬가지니까 말이요. 하지만 죽는다는 건 아무리 선생이라도 두려울 거요. 죽음의 공포, 그것은 동물의 공포입니다. 그걸 억눌러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생을 믿는 자들이 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우선 믿음이 없고 둘째로 당신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25년 동안 법무부에서 근무한 게 전부잖아요. 웃는다. 28년이요. 트레플로프가 돌아와서 소린의 발치에 놓인 의자에 앉는다. 마샤는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가 콘스탄틴 가블리로비치가 일하는 걸 방해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외국의 어느 도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노바요. 어째서죠? 그곳의 거리에는 군중이 뛰어납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나가면 거리 전부가 인파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리로 저리로 굽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군중과 함께 생활하며 군중과 함께 심리적으로 결합하면 언젠가 단신 희곡에서 니나 자레츠나야가 연기했던 바로 그런 세계 영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자레츠나야는 어디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요? 아마 건강할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그건 긴 이야기입니다. 짤막하게 말아봐요. 그 여자는 집을 나가서 트리고린과 동거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아시죠? 알아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트리고린 그녀가 실증났고 그래서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죠.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요. 그는 예전 사람들을 결코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지박약 때문에 교묘하게 이쪽과 저쪽 모두를 갈무리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유추하건대 니나의 생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연극은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별장 극장에서 데뷔했고 그 다음은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동안은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중 있는 배역을 맡았지만 거칠고 몸이 건조하게 우는 소리와 격한 몸짓으로 연기했어요. 재능 있게 소리 지르고 재능 있게 죽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능이 있긴 있군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필시 있겠지요. 저는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저를 그녀의 방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기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고집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똑똑하고 따뜻하며 재미있는 편지였죠.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몹시 불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글마다 병적이고 팽팽하게 긴장된 감정이 느껴졌으니까요. 상상력도 다소 무뎌졌고요. 그녀는 갈매기라고 소명했습니다. 루살카에서 방앗간 주인은 자기가 까마귀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녀는 편지에서 자기가 갈매기라고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곳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죠? 시내 여인숙에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 여인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갔고 마리아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녀는 아무도 들이지 않아요. 세먼 세베노비치도 어제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에 여기서 이 베르스타 떨어진 들판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네, 봤습니다. 시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인사를 하고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들르겠다고 말하더군요. 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그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집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도처에 야경꾼들까지 풀어놨으니까요. 의사와 함께 책상 쪽으로 간다. 종이 위에서 철학자가 되는 건 정말 쉬운데 실제로 철학자가 되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선생님. 매혹적인 아가씨였는데 뭐라급쇼? 매혹적인 아가씨였다고 말했소. 4등 문간인 소린조차도 얼마 동안은 그 아가씨를 사랑했으니까 말이오. 늙은 호색한 이로군요. 사무라이프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집안 사람들이 정거장에서 돌아오셨나 봐요. 네, 엄마 목소리가 들리네요. 아르카지나와 트리고린이 들어온다. 그들 뒤를 따라서 사무라이프가 들어온다.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자연의 영향력 아래 사라져가고 있는데 존경하는 부인께서는 여전히 젊으시군요. 밝은 코트에 생기가 넘치고 우아하시니. 다시 나를 저주하고 싶은 거죠? 따분한 양반 같으니. 소린에게 안녕하십니까? 표트르 니콜라에비치. 왜 이렇게 늘 아프신 겁니까? 좋지 않습니다. 마샤를 보고 나서 기쁜 표정으로 마리아 일리니치나. 알아보시겠어요? 그의 손을 잡는다. 결혼했나요? 오래됐어요. 행복하세요? 도른가 메드벤체코와 인사를 나눈다. 그 다음에 주저하는 걸음으로 드레플로프에게 다가온다. 이리나 니콜라이브나 말씀으로는 당신이 이미 옛일은 잊었고 화도 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드레플로프가 그에게 손을 내민다. 아들에게 보리스 알렉세이비치가 너의 신작 단편이 실린 잡지를 가져오셨단다. 책을 받으면서 트리고린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는군요. 사람들이 앉는다. 숭배자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보냈디다.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은 온통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당신에 관해 물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이는 얼마냐, 갈색 머리냐, 금발이냐 하는 것들을 물어요. 무슨 양분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당신이 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당신 본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필명으로 책을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철가면처럼 비밀에 쌓여있는 겁니다. 오래 머무실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내일 모스크바로 갈 생각입니다. 가야 합니다. 중편을 서둘러서 끝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엔 모음집에 무엇인가 써주기로 약속했어요. 한마디로 빤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르카지나와 폴리나 안드레에브나가 카드용 탁자를 반가운데로 가져와 펼친다. 사무라이프는 촛불을 켜고 의자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책장에서 로토를 꺼낸다. 날씨가 나를 무뚝뚝하게 맞이하는군요. 바람이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에 바람이 멎으면 호수로 낚시하러 가렵니다. 정문과 당신의 희곡이 공연됐던 그곳도 살펴봐야겠어요. 기억하시죠? 모티브가 무르익었지만 사건 장소를 기억 속에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아빠, 남편에게 말을 해주세요. 저희는 집에 가야 해요. 놀린다. 말을 집에 엄격하게. 너도 봤잖니. 방금 전에 정거장에 다녀온 걸 말이다. 다시 내몰 수는 없어. 하지만 다른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침묵하는 걸 보면서 손을 내젓는다. 아버지와 말하는 것은 마샤 걸어가겠어. 사실 한숨 쉬고 나서 걸어서 이런 날씨에
카드용 탁자에 가는다. 자 여러분. 그래봐야 겨우 6베르스타니까요. 안녕히 아내의 손에 키스한다. 안녕히 계세요 장모님. 장모는 그에게 키스하라고 마지못해 손을 내민다. 누구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린애가 모두에게 인사한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안한 걸음걸이로 나간다. 아마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장군도 아니니까요. 탁자를 두드린다. 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꼭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올 테니까요. 사무라이 F, 마샤 그리고 도른이 탁자에 앉는다. 트리고린에게 기나긴 가을밤이 찾아오면 여기서는 로토 게임을 한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썼던 낡은 로토예요. 저녁 식사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한 게임 하지 않으시겠어요? 트리고린과 함께 탁자에 앉는다. 지루한 게임이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3장씩 카드를 나눠준다. 잡지를 넘겨보면서 자기 소설은 다 읽었으면서도 내 작품은 표시를 해놓지 않았군. 잡지를 책상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왼쪽 문으로 걸어간다. 어머니 옆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머리에 키스한다. 근데 코스차 넌? 미안하지만 어쩐지 하고 싶지 않네요. 조금 걷다 올게요. 나간다. 판또는 19페이크합니다. 제 것도 좀 대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요. 다들 거셨어요? 시작합니다. 22 있어요. 3 좋습니다. 3에 거셨죠? 8 81 10 서둘지 마라. 여러분 하리코프에서 사람들이 날 어찌나 환대하던지 지금까지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에요. 34 무대 뒤에서 음울하는 왈츠가 연주된다. 대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바구니 3개와 2개의 화환 그리고 바로 이것도 가슴에서 브로치를 빼내서 탁자 위로 던진다. 그렇군요. 진짜 좋은데요. 50 정확히 50인가요? 기막힌 옷차림이었어요. 어쨌거나 내가 옷 입는 건 잘하잖아요. 코스차가 연주하는군요. 울적한가 봐요. 불쌍한 사람. 신문에서는 아주 혹평을 해대고 있습니다. 77 관심 있으신가 봐요. 저 사람은 운이 없어요. 지금껏 자신의 진정한 어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고 불명확하며 때로는 헛소리 비슷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11 소린을 돌아보면서 페트루샤 무료해요? 주무시네. 4등 문간이 주무시네요. 7 90 만일 내가 호숫가에 있는 이런 집에 살았다면 소설을 썼을까요? 나의 내부에 있는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오로지 낚시나 했을 겁니다. 28 이거나 농우를 찾는다는 건 엄청난 행복이니까요. 근데 나는 콘스탄틴 가블릴르이치를 믿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요. 그는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의 소설은 그림 같고 생생합니다. 난 그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가 명확한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상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더 이상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인상만 가지고는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이리나 니콜라이브나 작가 아드님을 두셔서 기쁘시겠어요. 근데요 아직 작품도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26 트레플로프가 조용히 들어와서 책상으로 걸어간다. 트리고린에게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여기에 당신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물건 말입니까? 언젠가 콘스탄틴 가블릴리치가 갈매기를 총으로 쏘아서 잡았는데 당신이 그걸 박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망설이면서 생각나지 않아요. 66 1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 정말로 어둡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코스타 창문을 닫아. 바람 불잖아. 트레플로프가 창문을 닫는다. 88 다 됐습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운이 좋아요. 일어선다. 이제 뭘 좀 먹으러 가십시다. 우리 저명 인사께서는 점심도 안 드셨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합시다. 아들에게 코스자 원고는 놔두고 저녁 먹으러 가자. 먹고 싶지 않아요 엄마. 배불러요. 좋도록 해라. 소린을 깨운다. 페트루샤 저녁 드세요. 사무라이프의 팔짱을 낀다. 하리코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얘기해드리죠. 폴리나 안드레이브나가 탁자 위에 촛불을 끈다. 그 다음에 그녀와 도르는 휠체어를 밀고 간다. 모든 사람이 왼쪽 문으로 나간다. 무대에는 오직 트레플로프만이 남아있다. 쓰려고 하다가 이미 써놓은 것을 훑어본다. 새로운 형식에 대해 그토록 많은 말을 해놓고는 이제 나 스스로가 점점 판에 박힌 형식에 빠져드는 느낌이야. 읽는다. 땀정이의 포스터에 적혀있기를 검은 머리털에 둘러싸인 창백한 얼굴은
적혀있기를 둘러싸인 이건 졸렬해 지운다. 빗소리가 주인공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야겠군. 달밤에 대한 묘사가 길지만 세련됐어. 그리고 리는 자신만의 기법을 터득해서 쉽사리. 그 사람의 경우에는 깨진 병의 모가지가 제방위에서 빛나고 물레방아 바퀴에 그림자가 어둑해진다고 하면 달밤에 준비되는 거야. 그런데 내 경우에는 흔들리는 빛과 별들의 고요한 반짝임, 그리고 고요하고 향기로운 대게 속에서 사라져가는 피아노의 머나먼 소리.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그래. 문제는 낡은 형식이나 새로운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다는 것에 있어. 어떤 형식인지 생각하지 않고서 쓴다는 것이 문제야. 왜냐하면 그것은 글쓴이의 영혼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책상 가까운 곳에 있는 창문을 두드린다. 이건 뭐지? 창문을 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리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본다. 누군가 계단 아래로 뛰어가는군. 소리친다. 누구요? 나간다. 그가 테라스 쪽으로 서둘러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에 그가 니나 자리에 지나여 함께 돌아온다. 니나, 니나. 니나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묶고 숨죽여 흐느낀다. 감동해서 니나, 니나, 당신을 보려고 온종일 내 마음이 무섭도록 괴로웠나 봅니다. 그녀의 모자와 재킷을 벗긴다. 오, 내 사랑, 내 연인, 그녀가 돌아왔어.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여기 누군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그세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르나 니콜라이브나가 거기 계시다는 거 알아요. 문을 잠그세요. 열쇠로 오른쪽 문을 걸고 왼쪽 문으로 다가간다. 여긴 자물쇠가 없어요. 안락의자로 맡겠어요. 문 앞에 안락의자를 가져다 놓는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당신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따뜻하고 좋아요. 그땐 여기 객실이었어요. 나 많이 변했죠? 그래요. 조금 말랐고 그래서 눈이 커졌군요. 니나, 당신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이상하군요. 왜 당신은 날 만나주지 않은 겁니까? 어제서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은 건가요? 당신이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몇 번이고 당신한테 가서 마치 거지처럼 창문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계속 꾸었어요. 당신이 알아주신다면 도착하던 날부터 줄곧 이리로 호수 근처로 오곤 했죠. 당신 집 근처에도 여러 번 왔지만 들어올 결심을 못했어요. 우리 앉아요. 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말하고 또 말해요. 여긴 좋아요. 여긴 좋아요. 따뜻하고 안락하고. 들리세요 바람소리? 투르게네프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죠. 이런 밤에 지붕 아래 앉아있는 사람과 따뜻한 모퉁이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문지른다. 무슨 말을 했죠? 그래요. 투르게네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갈 것 없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와주실 터이니 괜찮아요. 흐느낀다. 니나 당신 또. 니나 괜찮아요. 이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벌써 2년 동안이나 울지 못했어요. 어젯밤 늦게 정원을 보러 우리 무대가 운전한지 보려고 왔어요. 지금까지도 서 있더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더니 편해졌어요. 마음도 훨씬 밝아졌고요. 보세요. 이제 울지 않아요. 그의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작가가 된 거죠. 당신은 작가, 난 배우. 나와 당신은 순환 속으로 빠져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노래하는 어린아이처럼 난 즐겁게 살았죠. 당신을 사랑했고 명성을 꿈꾸었는데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3등 열차로 옐레스로 가야 해요. 농부들과 함께. 옐레스에서는 교양 있는 상인들이 아첨을 해대며 귀찮게 따라다닐 거예요. 생활이 거칠죠. 옐레스에는 왜 가죠? 겨우내 고용됐거든요. 이제 가야 해요. 니나, 나는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했으며 당신의 편지와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당신과 동여매져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니나, 당신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작품이 출판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느닷없이 내 젊음이 뜯겨져 나가서
난 벌써 이 세상에서 900년은 산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다녔던 땅에 키스합니다. 어디를 보든 당신의 얼굴과 내 인생에 좋았던 시절에 나를 비추었던 이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황해 하면서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고독합니다. 그 어떤 애착도 나를 데우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추워요. 그래서 무엇을 쓰든 그 모든 것은 메마르고 냉담하며 흐물합니다. 여기 남아주세요. 니나,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면 당신과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니나가 서둘러 모자를 쓰고 재킷을 입는다. 왜 그래요? 제발 니나. 니나. 그녀가 옷 입는 것을 바라본다. 사이. 견문의 말이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가겠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 좀 주세요. 그녀가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시내로요. 사이. 이리나 니콜라이브나는 여기 계세요? 네. 목요일부터 삼촌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전보를 줘서 오시라고 했어요. 내가 다녔던 땅에 키스했다고 왜 말한 거죠? 나를 죽여야 하는데요. 책상에 기댄다. 너무나 지쳤어요. 쉬었으면 머리를 든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난 배우예요. 그래, 맞아요. 아르카지나와 트리고린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왼쪽 문으로 달려가더니 자물쇠 구멍으로 들여다본다. 그이도 여기 있군요. 트레플로프에게 돌아오면서 네,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이는 연극을 믿지 않았고 항상 나의 열망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점점 나도 믿지 않게 되었고 의기소침해졌죠. 게다가 사랑의 심려, 질투, 어린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나는 점점 소심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 돼버렸고 어리석게 연기했어요. 두 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대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며 목소리를 제어하지도 못했어요. 끔찍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갈매기를 총으로 쏜 거 기억해요?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이게 아닌데 이 말을 문지른다. 무슨 말을 했더라? 연극에 대해 말하겠어요. 난 이제 진짜 배우예요.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연기하고 무대에서 도취하며 나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 걷고 또 걸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정신적인 힘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 이제는 알아요, 고수차.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대에서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광이나 광채가 아니에요. 내가 열망했던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지고 나가거라. 그리고 믿어라. 난 믿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나의 사명을 생각할 때면 난 삶이 두렵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저녁 식사를 내올 테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오지 말아요. 혼자 갈 테니까요. 말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일을 데려온 거로군요. 뭐 마찬가지죠. 트리고린을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사랑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 일을 사랑해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사랑해요. 열렬하게 사랑하고 필사적으로 사랑합니다. 예전엔 좋았어요. 고스차. 기억나요? 얼마나 선명하고 따뜻하며 행복하고 순수한 삶이었나요? 부드럽고 우아한 꽃과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생각나요? 낭독한다.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생명체들, 목숨 가진 모든 것들은 슬픈 순환을 마치고 나서 죽어버렸다. 이미 수천 세기 동안 지구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가련한 달은 자신의 등불을 헛되이 밝히고 있다. 풀밭에서는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지도 않으며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새똥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돌발적으로 트레플로프를 포옹하고는 유리문으로 달려나간다. 사이를 두고 만일 누군가 정원에서 그녀를 보고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면 좋지 않을 거야. 엄마는 괴로워할 거야. 2분 동안 그는 말없이 자신의 모든 온고를 찢고서
책상 아래로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간다. 왼쪽 문을 열려고 애쓰면서 이상하군. 문이 잠긴 것 같은데. 들어와서 안락의자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자기 힘을 경주로구먼. 아르카즈나 폴리나 안드레예브나가 들어온다. 그들은 몇 개의 술병을 든 야코프와 마샤, 사무라이프와 트리고린이 들어온다. 보리스 알렉세이비치를 위한 붉은 포도주와 맥주는 이리로 식탁으로 가져와요. 게임하면서 마실 테니까요. 앉으세요, 여러분. 야코프에게 차도 즉시 내어놓으라. 촛불을 켜고 카드용 탁자에 앉는다. 트리고니를 책장으로 데리고 간다. 바로 이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책장에서 갈매기 박제를 꺼낸다. 당신이 주무단 겁니다. 갈매기를 들여다보며 기억나지 않아요. 잠시 더 생각한 다음 기억 안 나요. 무대 뒤 오른쪽에서 총송 모두가 전율한다. 놀라서 이게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시 왕진 가방에서 뭔가가 터진 모양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른쪽 문으로 나간다. 잠시 후에 돌아온다. 바로 그렇습니다. 에테르가 들어있던 유리병이 터졌군요. 노래한다. 나는 다시 그대 앞에 매혹되어 서 있나니 탁자에 앉으면서 휴 놀랐어요. 옛날 일이 떠올라서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고요. 잡지를 넘기면서 트리고린에게 2달 전에 여기 어떤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에서 온 편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것은 트리고린의 허리를 잡고 각강 쪽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조를 낮추어 낮은 목소리로 이르나 니콜라이브나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세요. 콘스탄틴 가블리보비치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막